그래서 사실은 이 식만 잘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성질은 사실은 한 번씩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크게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다 그냥 계산 문제여서 로그의 밑변환 이 부분도 한 번씩 읽고 넘어가면은 계산 문제라 크게 어려움 없이 풀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용 로그인데 상용 로그는 뭐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밑이 10일 때는 그냥 그 밑을 생략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또 뭐냐, ln입니다. ln은 밑이 2일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은 ln 3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 이 ln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대학교 때 거의 대부분이 이 ln을 활용해서 식을 전개하거나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상용 로그는 이 고등학교 때만 좀 쓰이고 나중에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이제 계산 문제여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아까 말했던 밑이 2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데 다 그래프와 계산 문제여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므로 빠르게 삼각함수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가 이제 가장 어찌 보면은 많이 쓰이고 또 후에 대학교 가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시험에서도 자주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삼각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일반각과 호도법, 라디안, 우리가 흔히 쓰는 도가 이제 일반각이라 하고, 흔히는 아니지만 수학에서 많이 쓰는 라디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를 한 번씩 읽어보고 비교한 다음에 뭐가 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번 일반각과 호도법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중심 원점 O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지름이 R, 그리고 이 P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X축이 X, Y축이 Y인 이러한 어찌 보면 1차 함수인 직선이죠. 직선과의 교점 이 P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동경 OP라고 합니다. 동경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수학적인 용어이므로 한 번씩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경 OP를 기준으로 그 각을 세타라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어려운 말이 뭐 시초선, 동경. 그래서 이 시초선은 처음 기준으로 했을 때 이 x, 그러니까 세타가 시작하는 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동경을 x축에 플러스 x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세타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시초선을 플러스 x축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y축이다 라고 하면은 세타가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기준의 시초선으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세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씩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함수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이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원을 크게 한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인 함수. 사인 함수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인 함수가 무엇이냐? 우선 우리가 이 삼각형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z하고 여기가 길이를 보면 x, 여기가 y, 그리고 여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인은 뭐냐? 사인은 이 가장 긴 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빈 변이 r이 반지름이니까 사인은 첫 번째 사인이라는 정의는 나와 있듯이 r분의 y,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은 빗변분의 이 아래인 밑변이 되겠고, 마지막 탄젠트는 아래인 밑변분의 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길이에 따라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일단은 그냥 거의 9구단 정도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9구단 정도로 이제 머리에 확 각인을 시켜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문제들에서 뭐 사인이 헷갈린다, 코사인이 헷갈린다, 탄젠트가 헷갈린다, 이게 하나씩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거의 풀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우선 외우고 넘어가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호인데, 부호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방법인데, 자, 이제 제가 학원을 다닐 때 학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싸, 코, 코, 싸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거고. 얼, 싸, 탄, 코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는 얼은 올입니다. 올. 그래서 부호를 외우는 방법인데, 사실 뭐 한번 이해하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면, 얼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플러스다. 싸는 사인만 플러스, 타는 탄젠트만 플러스, 코는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일사보면 다 플러스죠. 여기는 사인만, 얼싸, 탄, 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얘가 플러스고 왜 얘가 마이너스냐,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일사분면을 보겠습니다. 일사분면은 사실 다 플러스죠.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r. 그래서 r은 다 플러스입니다. 근데 뭐에 따라 바뀌냐? x랑 y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분면이다. 자, 이사분면, 얘가 이사분면이죠. 여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러한 점 P 프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여라. 그러면 r은 똑같죠.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밑변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높이가 그쵸, y가 되겠죠. y는 플러스니까. 그러면은, 자, 사인은 보겠습니다. 사인은 r분의 y 플러스, 그 다음 코사인은 r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죠. 탄젠트는 마이너스 x분의 y, 마이너스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외우는 방법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다 그려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좌표 q가 어디에 있냐, q의 좌표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겠죠. q 여기다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사실 세타도 여기가 세타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그렸는데, 시초선을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x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도 사실 이만큼이 세타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세타입니다. 왜냐? 시초선에 이 시초선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준을 처음에. 그래서 q가 여튼 q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하면은 사인은 r분의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y. 그 다음 코사인은 r분의 마이너스 x.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러면 뭐가 플러스냐? 탄젠트 여기를 뭐 세타 더블 프라임이라 하면은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y니까 x분의 y 플러스가 되죠. 마마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어서 여기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사사분면을 볼게요. 사사분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세타가 뭐라고요? 플러스 x축을 기준으로 한 세타니까 이만큼이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되면은 보면은 사인은 r분의 마이너스 y죠. 그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r분의 x 플러스 탄젠트는 x분의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코사인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사 보면은 다 플러스, 2사 보면은 사인 값만 플러스, 3사 보면에 점이 있을 때는 탄젠트 값만 플러스, 4사 보면에 있을 때는 코사인 값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은 사실은 문제를 볼 때는 굉장히 편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얘가 플러스고 왜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를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관계를 다음 보면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탄젠트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아까 뭐였죠?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P의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x분의 y가 됩니다. 그쵸? 근데 사인은 뭐야?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 r분의 x, r분의 y. 그쵸? 그럼 r이 없어질 테니까. 그럼 r분의 x는 뭐냐?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 r분의 y는 사인 세타. 그래서 결국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r은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외워야 돼. 얘는 뭐 이해를 해도 되는데 사실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뭐 2 곱하기 3이 뭐냐 그럼 6 나오듯이 얘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인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지 그거를 외우기가 어려울 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CS 순서가 우리가 알파벳 순서가 C가 먼저죠. 그래서 분모의 C를 먼저 쓰고 왜냐? 분모라는 게 모가 어미 못자니까 엄마가 당연히 먼저 더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C 그다음 아들 그다음 S가 나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사실은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유명한 공식이죠. 피타고라스의 정의 사인 세타 제곱분의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은 1이다. 그럼 얘가 왜 1이냐? 자, 우리가 보았을 때 얘는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설명했는데 그냥 R일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R일대로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삼각형 함수 있죠. 삼각형 함수 여기서 이 함수의 R, X, Y 여기서 보면은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피타고라스의 정의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러면 RXY를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냐? 아까 코사인 여기 위에서 보면 사인은 R분의 Y죠.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볼게요. 다시 써보면은 자 Y는 R 사인 세타 X는 R 코사인 세타가 돼요.
얘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문제 풀 때 거의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 x는 r 코사인 세타죠. 전체 제곱 더하기 y는 r 사인 세타니까 전체 제곱 해주면 r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세타의 제곱 이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코사인 다시 써주면 제곱 세타 플러스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썼으면 r 제곱을 묶어주면 r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뭐랑 같았어요? 처음에 r 제곱이랑 같았어요. 그럼 r 제곱 없어지면은 결국 남는 거는 1이 남죠.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일반화하여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좀 쉽게 반지름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여줬습니다. 얘는 이렇게 이해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식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무조건 1이라는 거를 머리에 그냥 각인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세타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대해서 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냥 세타가 뭐 0도이든 30도이든 150도이든 1700도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전혀 상관없이 이 두 개는 무조건 성립을 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조건 없이 성립하는 식이 사실은 많이 없는데 얘네들은 세타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제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이 유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두 개. 세타가 어디에 범위에 있냐? 1사분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사분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각도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인지를 해주고 풀어보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그 탄젠트 세타는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얘가 세타가 이 각도 안인지 1번의 경우 세타는 0에서 90도 4번의 경우 4번 4사분면에 있을 때는 파이라고 나타내면 뭐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에 있을 때 혹은 얘가 270도에서 360도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등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에 있는 거를 해보면은 합쳐보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얘는 정리를 해보면은 얘 앞에 코사인 있죠. 정리를 해보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근데 코사인은 양수고 이 값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당연히 코사인 제곱 세타죠. 왜냐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코사인 없어지죠. 그럼 코사인분의 2 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 근데 얘가 양수였으나 사인 세타는 음수가 되겠네. 결국 얘로 알 수 있는 거 사인 세타는 음수이다. 그 말은 뭐냐? 1사분면이 아니라 4사분면이다. 얘가 되겠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고 파악을 한 다음에 탄젠트 값을 구해보면 코사인이 5분의 3이다. 그럼 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루션 1을 보면은 그냥 냅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얘가 세타를 하고 그냥 냅다 그려. 세타의 뭐 범위 상관없습니다. 180도 그건 상관없고 5, 3, 4죠. 피타고라스 정의 쓰면 그럼 3분의 4. 이때 부호를 맞춰주는 거예요.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그 앞서 우리가 배웠던 식 있죠? 이 두 가지 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사인 세타는 뭐다? 1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이다. 그럼 5분의 4죠. 그러면 탄젠트는 뭐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3분의 4다. 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게 얘도 마이너스 4 붙여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얘가 제일 편합니다. 얘가 제일 편하고 뭐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부호를 알아내는 거야. 부호. 그래서 4, 4분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중에 이 세타라는 값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세타는 이만큼 엄청 큰 값이 되겠죠. 300, 뭐 270도에서 360도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밝혀낼 수 있냐 없냐를 여기서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구했으면 3분의 4를 그냥 구했으면 의미가 없겠죠. 왜냐? 이 조건이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4번입니다. 4번을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리고 y는 x가 3, 4분면 위에 있다고 했을 때 동기용 오피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 하면 이거 뭐냐? 자, 그래 일단은 그냥 그리는 게 가장 문제를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1이죠.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1로 표시를 해주고 y는 x가 3, 4분면 얘는 y는 x라는 직선입니다. 했을 때 OP가 나타나는 y는 x의 기울기가 몇 도죠? 45도죠. 1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45도. 자, 여기가 세타. 근데 3, 4보면 P가 나오네요. 동경 OP가 나타나는 거가 세타. 얘가 세타가 아니죠. 그러면 이만큼이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구하여라. 자, y는 x라는 그래프는 다시 한번 보면은 a, a에서 만납니다. 즉 a, a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a가 되겠죠. 루트 2a. 그럼 이 각도는 무엇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90도니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45도 45도겠죠.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지금 3, 4분면에서 만나고 있고 P에 그러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가 되는 거를 알고 있어 이미. 그러면 여기서 이거에서 우리가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죠. 반지름이 1이라고 굳이 안 주어줘도 코사인 뭐야? 루트 2분의 1. 사인 뭐야? 루트 2분의 1. 탄젠트 뭐야? 1. 이게 되겠죠.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끝. 3, 4분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가 되니까 얘는 유리화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네.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그래서 두 가지를 풀면서 삼각함수의 정의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떠한 점이 또 중요하고 또 그래프가 또 굉장히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기나 성질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